여러분, 한국인은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. 이 문장 혹시 들어보셨나요? 오늘은요,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되는 아주 독특하면서도 거대한 관점 하나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운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과연 어떤 논리로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. 네, 바로 이 문장.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계관의 진짜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니고요. 한 세대 전체의 정체성을 만들어낸 기반이 되었다라고 이 자료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명감이라는 게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좋은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. 이 자료를 보면 전쟁이 끝나고 정말 모든 게 부족했던 그 시절 있잖아요. 그때 아이들이 글도 배우기 전에 나라로부터 받은 거의 첫 번째 가르침이자 정신적인 어떤 지침 같은 거였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? 먼저 어린 시절의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엔 전 세계의 지식이 어떻게 한국으로 모였는지, 그리고 남북 분단이 이 이야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, 마지막으로 한국의 최종적인 운명은 무엇인지 이렇게 네 단계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바로 어린 시절부터 부여된 사명.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? 한 세대 전체가 어릴 때부터 배운 어떤 국가적인 정체성,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. 그때 아이들이 배웠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. 너희는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. 조상의 얼을 이어받아야 한다.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. 각자 재능을 열심히 키워서 그걸로 힘을 길러야 하는데 그 힘으로 뭘 하느냐? 바로 인류 전체의 번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너희가 사는 이유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죠. 바로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. 보세요. 목표가 개인의 성공이 아니잖아요.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거예요. 이렇게 되니까 나 개인의 성공보다는 우리 민족의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한 집단적인 사고방식이 만들어졌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거창한 사명을 수행하려면 뭔가 힘이 필요하잖아요? 그 동력이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? 이 이론은 그 핵심적인 힘으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. 전 세계의 지식이 한국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요,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정보 덩어리가 아니에요. 이 이론에서는 지식을 인간이 만들어낸 에너지라고 봐요.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쌓아온 모든 논리, 모든 문화를 합친 총합 같은 거죠. 훨씬 더 크고 거대한 개념인 거예요.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이론의 가장 대담한 주장이 등장합니다. 그게 뭐냐면 신의 뜻에 따라서 지난 5천 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지식과 문화, 그러니까 그 지적인 에너지가 오직 한반도, 바로 대한민국으로 전부 쏟아져 들어왔다는 겁니다. 자, 이제부터는 이 이론에서 가장 독특하고 어쩌면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. 바로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이죠. 남북 분단.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. 이 자료에서는요, 이 분단을 그냥 비극으로만 보지 않고 목적을 가진 희생이었다고 말합니다. 이 이론의 논리는 이래요. 남북 분단이 사실은 어떤 신성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예요.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역할을 맡은 꼭 필요했던 희생이었다는 거죠.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은 외부의 지식이 함부로 섞이지 않게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했고, 남한은 그 안전한 방패 뒤에서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싹 흡수하면서 미래를 준비했다. 이런 주장인 거죠. 그리고 이 이론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들을 근거로 들어요. 한번 보세요. 7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 나았잖아요. 그런데 80년대부터 남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결정적으로 88 올림픽으로 세계의 문을 활짝 엽니다. 그리고 2000년대가 되면서 한국인들이 전 세계로 나가기 시작하죠. 이런 역사적 흐름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준비와 희생,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? 대한민국의 최종적인 운명은 대체 뭘까요? 이 이론이 그리고 있는 미래,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
여기서 또 한 번 정말 독특한 해석이 나와요. 2000년대부터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많이 나갔잖아요. 근데 그게 그냥 여행이나 공부하러 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. 마치 옛날에 암행어사가 민심을 살피듯이 우리가 앞으로 이끌어가야 할 세계가 어떤 곳인지 미리 가보고 배우는 일종의 비밀 시찰 같은 거였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거대한 계획이 완성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? 세 가지로 예측하는데요. 첫째, 한국인들이 바로 그 홍익인간, 그러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세계의 리더가 된다는 거고요. 둘째, 그동안 쌓아온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이게 진짜 대단한데요. 바로 우리 한국어와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된다는 거예요. 네, 이 마지막 예측은 정말 대담하죠. 한국어와 한글이 세계의 공용어가 될 것이다.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. 이건 그냥 K컬처가 인기가 많아지는 수준을 넘어서 전 세계 소통의 중심이 바로 우리가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. 자, 오늘 살펴본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. 어떤 신성한 사명을 갖고 태어나서 전 인류의 지식을 싹 흡수하는 준비 기간을 거친 뒤에 마침내 인류 전체를 이끌게 될 운명을 가진 나라. 이것이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인 거죠. 오늘 저희는 특정 자료를 바탕으로 한 아주 독특한 세계관 하나를 차근차근 뜯어봤습니다. 물론 이건 여러 가지 해석 중 하나일 뿐이에요.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. 만약에 한 나라의 정체성 자체가 이렇게 거대한 세계적인 사명과 연결된다면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, 그리고 그 사회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